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각 나라마다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본이 그럼 몇 개냐? 일본 3개입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18개. 고풍스럽지 않습니까? 무신사.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제 옆에는 안녕하십니까? 이종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어떤 주제 좀 다뤄볼까요? 프로의 성장이나 우리나라를 끌고 갈 기업들은 역시 이제 유니콘을 비롯한 네. 그 차세대 성장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차세대 성장주라고 하는 유니콘들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서 10년 후에 두 나라의 경제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면 비상장 상태에서 이미 이제 1조 원 그 가치 평가를 받은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좀 보기 드물다고 이제 유니콘 기업이다 이렇게 붙이긴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훨씬 더 개념이 큰, 네. 그러니까 그 상장이 돼 있지는 않지만 네. 기업 가치가 10조를 넘는 네. 회사, 그거를 이제 데카콘이라고 얘기를 네, 네, 하죠. 네, 네. 데카는 이제 10이니까. 네, 네. 그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중국의 샤오미 정도,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의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 외에는 네. 거의 이제 없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나라의 그 유니콘 기업이 몇 개냐 하면 네. 11개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6개였고 올해 5개가 추가돼서 11개가 됐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각 나라마다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역시 이제 가장 많지요. 네. 210개사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102개사, 영국이 3등입니다. 22개사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18개사로 4등이고 네.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똑같이 11개로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산업 분야, 성장 기업 분야도 상당히 우리가 뭐 상당히 수익권을 달리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6위가 이스라엘하고 브라질이 똑같이 네. 6개 정도로 6개를 갖고 있고요. 일본이 그럼 몇 개냐? 일본 3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15위 정도 네. 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순위도 훨씬 더 밑에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기업 수도 우리의 한 3분의 1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당연히 미래를 볼 때의 일본의 그 미래가 성장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뒤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유니콘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기업의 이제 혁신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좀 뿌듯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콘 기업이 어떤 특정하게 어떤 한쪽만으로서 쏠려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한 섹터에 있지 않다. 예, 그렇죠. 11개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한번 보면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왜 암호화폐 거래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쿠팡 이런 데는 온라인 산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온 5기업들을 한번 보면 면역 치료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에이프로젠이 있습니다. 의약, 그러니까 바이오 이쪽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무신사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온라인 업체, 그 중에서 특히 패션이니까 패션 온라인 업체로는 정말로 드물게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사실은 규모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섹터인데. 그렇죠.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명단을 보고 이런 회사가 있었어 이렇게 새로 알았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고풍스럽지 않습니까? 무신사, 그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상장시킨다고 하더라도 1조를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아무튼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 비상장사인데도 1조를 넘은 아주 독보적인 형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GP 클럽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화장품 업체거든요. 근데 중국에 꿀광 마스크 하나 이렇게 세게 론칭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1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UMF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회사고요. 그다음에 야놀자라고 아시죠? 숙박업체. 그러니까 이 회사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약 숙박을 가지고 이제 그 이미 1조를 넘어가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부문에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들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선 기업들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뭐 있죠? 뭐 우선 떠오르는 게 쿠팡이 떠오르고, 쿠팡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그렇죠.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토스라고 아시죠? 그 송금해주는.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그 다음에 L&P 코스메틱, 아마 이거는 이제 그 화장품 회사. 그러니까 화장품도 있고 이커머스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쪽 관련한 데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 기업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회사인 프리퍼트 네트워크스라는 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뉴스를 이렇게 이제 조합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거든요. 스마트 뉴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기업인 리퀴드. 이렇게 딱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없고, 그냥 이제 IT 기반으로 하는 회사 3개 정도, 그런 정도니까 앞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더 늘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인당 GDP로 따지면 특미까지 추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가 한 3분의 1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이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한국이 거의 3배 정도 많다. 그리고 골고루 다른 여러 분야에 포진해 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가슴 뿌듯한 하여튼 뭐 소식입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도 계속 그 성숙이 되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산업 구조 자체가 조금 이제 올드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다 핵심적인 산업으로 해서 경제를 전부 끌고 가고 했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성장의 한계에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 전체가 아주 이제 아주 낮은 성장의 형태로서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형이 되는 건데 그거를 혁신 동력 그렇죠. 그거를 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그 변화 자체는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2년 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셀트리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바이오 회사, 바이오시밀러 하는 회사.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3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현대차를 넘어서 이렇게 됐었는데 과거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가장 핵심적이면서 탑에 있는 양대 회사 중에 하나의 시가총액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어느 정도의 바람이 들어가고 투기가 들어갔던 것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처음에 10만 원을 넘은 회사는 태강산업이었습니다. 그래요? 96년도에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었거든요. 주당 10만 원. 주당 10만 원, 5천 원으로 따져서 그 액면가 5천 원으로 따져서 두 번째로 이제 그 100만 원을 넘은 회사는 SK텔레콤이었죠. 삼성전자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SK텔레콤이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은 회사도 SK텔레콤입니다. 근데 6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은 회사는 네이버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성장하는 기업들에다 주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최근 이제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갈수록 이제 저성장이 좀 고착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이 몰리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게 하는 회사, 예. 그리고 최근에 성장 속도가 빠른 회사들, 이런 데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또 한편으로 자금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우리가 이제 성장 동력에 좀 집중해서 예. 어쨌거나 이 자본 투자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본은 왜 이렇게 계속 정체하냐?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우선 경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침체를 하다 보니까 혁신의 기운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태. 이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죠. 이게 경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안 좋게 되면 기업들이 계속 보수화돼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그럽니다. 네. 이미 일본 같은 경우가 그 90년대 초중반을 넘으면서 부채 비율이 150%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60%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 부채. 예, 그렇죠. 기업 부채. 그러니까 일본의 경영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일본 기업에 관한 문제, 부채 비율이 너무 낮다. 부채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도전적인 정신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의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급급하는 형태다. 벤처 또 유니콘 이런 것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커왔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팔로워였잖아요.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계속해서 커왔던 가장 그 핵심적인 형태가 이런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패스트 팔로워에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쫓아가야 되는 주자가 사라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만약에 온라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지금의 세계의 이 점유율을 가지려고 하면 세계 엄청나게 많은 곳에다가 백화점을 짓고 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기업이 세계적으로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과거에 일본이 왔던 그런 이 경제가 성장했던 패러다임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유니콘 기업들이 없어지는 그 요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 때 우선 일본의 그 젊은이들이 이 이른바 초식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육식동물, 초식동물 할 때 육식동물은 뭔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초식동물은 뭐 풀이나 나무가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짜여져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순응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새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그 취약한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벤처 캐피탈이 일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온다고 해봐야 후쿠오카 정도에서만 이렇게 하는 정도니까 이미 그럴 수 있는 기반도 잘 안 돼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기업이 과거 50년대, 60년대에서부터 커올 때의 모양이 어떤 형태였냐면 경제기획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관료들이 뭔가의 길을 만들고 이 뒤에 이렇게 쫓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에 누군가가 가고 있으면 그것만 보고 가면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커온 거거든요. 지금 일본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의 50년대에서부터 뭐 90년대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지배했던 큰 기업들이 그대로 남아서 그게 앞으로 10년으로 가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50위 기업을 한번 따져보면요. 우리나라도 하나, 일본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거든요. 옛날에 88년도에 일본 기업이 34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일본은 그 자리에서 서 있는 형태이고, 다른 미국이나 이런 기업 회사들이 그 혁신적인 동력을 가지고 전부 다 추월해 가버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위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상도 한국과 일본이 점점 차이가 나면서 우리가 앞서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0년 후 한국과 일본 뭐 다른 건 몰라도 유니콘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미래가 훨씬 밝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뭐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이 사실 중국처럼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다면 한국의 벤처 기업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사실 중국보다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잘 맞춰서 뭐 소비자 보호라든지 건강 안전 이런 것과 관련한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정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또 기존의 어떤 기득권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규제 완화는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뭐 대기업들이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처럼 이런 성장하는 그런 이 뭐 중소 또는 벤처 혁신 기업들을 그냥 짓밟거나 또는 기술 탈취하지 말고 정당한 가격으로 또 인수해서 이 큰 기업이 이제 미래의 또 성장 동력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 벤처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분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로 붙이면서요. 이번 경제 이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죠. 예, 고맙습니다. 2020년 새해 선대인경제연구소가 1월 21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엄선한 주식 투자 종목들과 새해 경제 전망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접해 보십시오. 이미 다년간 높은 수익률로 많은 분들께 입증한 실력,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차례입니다.